7단원 여러가지 방정식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가지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의 가지로 나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7단원 제목이 여러가지 방정식. 여러가지 방정식은 두 개의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가지는 3차, 4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합쳐서 그냥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고요. 두 번째는 연립 방정식이다. 고차 방정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차수가 높은 방정식인데,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까지를 차수가 낮다고 보는 거고,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쨌든 얘도 뭐기 때문에 방정식이기 때문에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뭐였다? 풀이었다. 그럼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무슨 분해를 해보거나 인수분해를 해보거나 안 되면 뭘 해보는 거? 근해 공식을 써보는 거. 그런데 고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존재하긴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고차 방정식은 오로지 뭐를 이용해서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만 풀 수 있다. 그럼 우리가 3단원에서 굉장히 초창기 시간에 인수분해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인수분해는 기본적인 인수분해와 복잡한 인수분해가 있는데, 복잡한 인수분해는 4가지 유형이 있다. 공통부분을 치환하는 문제, 복 2차식, 문자가 여러 개, 고차식. 그 중에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뭐를 이용한다고 배웠었냐면은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준다, 인수분해 해준다 라고 3단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못하시는 분들은 3단원 복습을 꼭 하고 오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3차, 4차 방정식 166조까지를 풀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차 방정식 중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 나와 있는 167쪽에 관한 얘기입니다. 3차 방정식에서 두 가지를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2차 방정식 때도 공부했었던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공부했어요. 누구들만 보면, 계수들만 보면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을 1초 만에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복습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 2차 방정식부터 외우고 가봅시다.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두 근의 곱은 얼마였어요? a분의 c였어요. 오늘 공부할 3차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3차 방정식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t는요. 보통 이런 모양으로 쓰게 되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라면 3차 방정식은 근이 총 3개가 나옵니다. 그 3개를 처음은 알파라고 놓고 두 번째 걸 베타라고 놓고 마지막 걸 약간 알파벳 R하고 비슷하게 쓰는데, R은 왼쪽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얘는 감마라고 읽어주는데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시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3차 방정식의 세 근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요. 얘네들의 세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합과 세 근의 곱을 누구만 가지고서, 계수만 가지고서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걸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합니다. 신속히 앉아주세요. 렌즈를 가리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세 근의 합이라는 게 있어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다 더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 근의 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얘하고 똑같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 다음 3차 방정식의 근 3개 중에서 2개씩 곱한 거, 2개씩 곱해서 더한 두 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3차 방정식의 세근을 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나옵니다.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의 합 a분의 c, 세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주셔야 된다? 외워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 근과계수 관계 문제를 가지고 또 2차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2차 방정식 근과계수 관계 시험 나오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이거 가지고 무슨 공식 쓰는 거? 곱셈 공식 쓰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 베타 감마 가지고 뭐 쓰는 문제? 곱셈 공식에 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1번으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방정식을 주고 근을 구해라. 그럼 그건 풀이라고 하고, 근을 줄 테니까 방정식을 만들어봐라. 그럼 그건 방정식에 뭐라고 부른다? 작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작성 같은 경우는 한글로 써드리면 x 세제곱 빼기 세근의 합 x제곱 두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한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하고 똑같이 무슨 근이 존재한다는 거, 켤레근이 존재한다는 거.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f이면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b 루트 f,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a 플러스 bi라면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bi, 켤레근이 성립한다. 이게 3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요. 고차 방정식은 두 개의 가지로 나뉘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3차, 4차 방정식의 풀이. 오늘은 3차 방정식 조금 더 들어가 보자. 3차 방정식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3차 방정식 중에서 조금 특이한 3차 방정식이 있어요. 바로 x 세제곱은 1입니다. 이거 얼핏 생각하면요. 이거의 근이 뭐처럼 보여요? x 얼마예요? x 세제곱은 1이다. x 얼마일까요? 중학교 1학년도 보통 1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는 몇 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보통 몇 개가 나오냐?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3번 곱해서 1이 되는 게 누구 말고도 1 말고도 또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나머지 2개가 뭐가 되는 거냐? 허근이 됩니다. 왜냐면 1을 이항해 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건데, 이게 착한 사람 눈에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돼서 다시 인수분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한 번은 빼주시고 제곱 더하기 둘이 곱한 거 더하기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x는 얼마라는 1이라는 무슨 근이 존재하는 거고요. 실근이 존재하고, 여기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쓰면 음소가 나와서 무슨 근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허근 2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 허근 2개 중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씁니다. 오메가. 쓸 때는 W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읽어요. 전부 다 그리스어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입니다. W처럼 쓰지만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읽어준다. 이 오메가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요. 허근도 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허근도 근이다. 그럼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뭐냐면 x에다가 뭐 할 수 있는 걸 근이라고 불러? 대입할 수 있어.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니까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해주면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허근이라는 건 얘를 인수분해 해보니까 얘 곱하기 얘인데 여기다가는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여긴 실수니까 안 돼. 그럼 얘를 여기다가 또 대입할 수 있겠네?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뭐 나온다? 0 나온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켤레근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2차 방정식을 보니까 모든 개수들이 실수 맞아요? 모든 개수가 실수인데 한 근이 오메가래요. 그럼 다른 한 근은 그거의 켤레근인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되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걸 지워드리면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 오메가에 관한 성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허근도 근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1 나온다. 이거 인수분해 한 다음에 오메가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나온다. 이거에 켤레는 적용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반이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두근의 곱은 1이 나온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고차 방정식 중에서 누구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 3차 방정식. 그 3차 방정식의 구체적으로 첫 번째 뭐와 뭐의 관계? 두 번째는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 오메가. 이 두 가지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넘어가 보겠다 그 얘기예요. 자, 7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넘겨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 한번 하면서 해드릴게요. 자, 7번에 보니까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는 얼마다? 0이다. 이거의 세의 근을 뭐라고 할 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써있는데 그 문제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근관계 수관계부터 쓰고 시작하자고.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누구예요?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고, 두 번째로 써야 되는 건 세근 중에 몇 개끼리 곱한 거,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한 두 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가 되는 건데 x세제곱, x제곱 다음 x가 c인데 x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건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1, 2, 3번 문제를 풀어봐라 그 얘기야. 이제 1번에 가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알파 제곱인가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라고 써있어. 그럼 이거 곱셈 공식이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다 더한 거에 뭐에서?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9가 되고 얘는 0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라지겠죠. 2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2번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래요. 그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은요 보자마자 뭐라고 쓰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더하기 3 알파 베타 감마라는 가장 길었던 곱셈 공식이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이니까 여기는 3 곱하기라고 쓰면 되고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방금 위에서 뭐라고 했고? 9. 여기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0이라고 했으니까 빼기 0이라고 쓰면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5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 3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럼 3에다가 9를 곱하면 27인데 27에서 15를 빼니까 뭐가 되겠다? 12. 마지막 3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건 지울까요? 3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문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 요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전개하는 미친놈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바로 뭐냐면 요 놈을 좀 보셔야 돼요. 요 놈만 보고 현우가 말해버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쓰면 돼요? 3 그럼 3 빼기 감마라고 쓰고요.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라고 쓰면 돼요? 마지막으로 감마 더하기 알파는 뭐라고 쓰면 돼요? 그런 다음 얘를 전개하셔야 돼요. 그럼 3을 3번 곱하면 27이 되고 3 2번에 문자 1번 곱하면 마이너스 9알파 마이너스 9베타 마이너스 9감마 되고요. 3 1번에 문자 2번 곱하면 3 괄호 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되고요. 문자들끼리만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27에다가 39 27이 되고요. 얘는 0으로 쓱 사라지고 빼기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된다?
5라고 쓰면 끝나겠다. 기본적으로 근거계수 관계를 외웠어야 되는 거고 곱셈 공식을 외우지 않고서는 못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방학이 끝나가고 우리 특강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면은 7단원이 끝나고 다음 주에 8단원, 9단원 끝나고 10단원, 11단원 들어가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사자성어 중에 이건 좀 어리석은 거니까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수가 뭐예요? 수가? 지키는 거예요. 수비, 공격 수비할 때 숫자고요. 주는 뭘까요? 나무주예요. 나무. 나무인데 좀 기둥같이 커다란 나무가 주. 그 나무를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고 있을까요? 대가 무슨 대냐면 기다릴 때예요. 기다릴 때.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토끼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서 하늘 올라가고 있는데 토끼 하나가 미친 듯이 뛰어오더니 나무에 머리를 팍 맞고 뒤졌대요. 그래서 이게 왜 떠있냐? 그 토끼 잡아서 먹었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어디를 지키고 있어요? 나무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한 번의 요행. 아까 내가 성욱이 혼낼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언컨대 할 수 있는 말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중학교 때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성실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요행이 생겨요. 그럼 그것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건 나의 노력과 나의 성실로 빚어나가는 거거든.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을 좋은 데를 못 갔어. 취직이 잘 안 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나 이만큼 성실해요라는 걸 남에게 증명할 수 있어 없어? 현우가 이번 시험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고사 준비할 거잖아. 좀 이따 4월 되면. 근데 현우가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걸 뭘로 증명하는 거야? 점수로 증명하는 거지. 그치? 열심히 했어. 너는 알아. 너는 알아. 근데 문제는 네가 수학에 50점 맞았어.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는 90점 맞았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저 열심히 했는데요 라는 말이 미안하지만 나는 믿어주고 싶지. 현우를 아니까. 하지만 믿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점수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남에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나를. 그죠? 선생님도 내가 내 입으로 나 정말 잘 가르치지 않니? 나 훌륭하지 않니? 필요 없어요. 내가 가르친 애들이 성적이 오르고 내가 가르친 애들이 점수가 잘 나와야 내가 인정이 되는 거지. 에이 그 학원 가면 성적도 안 올라. 원장이 말만 잘해.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책이 바닥 여러분 두께를 보세요. 넘겨보면 다 지금 두께가 거의 약 반절에서 조금 넘어간 수준으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마지막 장은 해답지가 한 10장 정도 있으니까 답지 뺀다 치면은.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뭘 했나 생각해봐야 돼. 방금 전에 풀어준 7번 문제가 무슨 문제였어?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이 몇 단원이야? 1단원이야. 지금 7단원을 하고 있는데 1단원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어. 심각한 거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조금 반성하셔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생활 습관으로 굳어지면 큰일 난다. 3차 방정식이 있고 이거의 세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한대요.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요.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랑 감마 플러스 1을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뭐 해봐라? 만들어봐라. 그럼 아까 내가 이쯤에다 한글로 썼어요. 한글로. x 세제곱 빼기 합 x제곱 더하기 곱 x 빼기 곱의 합이에요. 세근의 곱은 0.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세근의 뭐 같은 경우는 합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다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두 번째로 두근의 곱의 합을 구하래요. 두근의 곱의 합. 그럼 얘네들이 곱하니까 뭐 나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얘네들이 곱하니까 뭐 나와?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얘네들이 곱하니까 뭐 나와? 감마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예쁘게 정리하면 알파 베타 한 번 나오고 베타 감마 한 번 나오고 감마 알파 한 번 나오고 알파랑 베타랑 감마는 2번씩 나오고
1은 토탈 3번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구하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근에 뭐를 써볼까? 그럼 얘네들 3개를 곱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렇게 3개를 곱하는 거니까 문자들끼리 곱하면 뭐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 문자 2번에 숫자 1번 곱하면 알파, 베타 1이면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베타, 감마 1이면 베타, 감마가 되는 거고 감마, 알파 1이면 감마, 알파가 되는 거고 이번엔 문자 1번에 숫자 2번 곱하면 알파 1, 1이니까 뭐가 되고 알파, 베타 마지막은 숫자들끼리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가지고 푼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해보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라고 쓰면 돼요? 에이, 그냥 3이야.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의 합은 그냥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야.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뭐라고 쓰면 돼? 1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부터 한번 가볼게. 세근의 합은 여기가 지금 3이었거든. 그럼 3에다가 3을 더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겠지. 두근의 곱의 합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2고요. 여기는 3에다가 2를 곱하니까 6이고 거기다 3을 더하면 9에서 마이너스 2 더하니까 얼마야?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지금 3이에요. 그럼 얘네들끼리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 1까지 하면은. 그럼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뭐 해봐라? 만들어봐라. 준비 시작. x세제곱 빼기 얼마? 6x제곱. 그 다음은 더하기 얼마? 7x. 그 다음은 빼기 3은 이게 바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의 작성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작성 문제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9번 한번 가볼게요. 9번까지 하면은 근과계수 관계가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자, 9번에 보니까 3차 방정식이 하나 있어. 3차 방정식이 뭐라고 써있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4x 더하기 b는 얼마다? 근데 이거의 한근이 지금 얼마라고 써있냐면 1 플러스 i라고 써있어. 그럼 1 플러스 i라는 말을 보자마자 우리는 무슨 근을 쓰고 싶어야 돼? 켤레근을 쓰고 싶어야 돼. 근데 문제는 켤레근은 전제가 필요하다 그랬어. 아, 혹시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문제에 나와 있나요? A랑 B가 실수라는 말이 있나요? 있어요. 거기 문제 보시면요. 한근이 1 플러스 i일 때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 써있잖아요. 실수 A, B에 대해서. x세제곱의 개수 1은 당연히 실수고요. x의 개수 마이너스 4도 실수예요. x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이 A랑 B인데 그게 실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모든 개수가 뭐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무슨 근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한 근이 1 플러스 i니까 다른 근을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2차 방정식은 이러면 끝났어. 왜냐?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니까? 2개니까. 근데 얘는 지금 몇 차 방정식이야? 그럼 근이 토탈 몇 개가 나와야 돼? 근데 켤레는 이용해도 몇 개밖에 모르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라고 또 놔야 되는 거야? 알파라고 놔야 되는 거야. 만약 이게 4차 방정식이라면 거기도 켤레근 쓸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어. 근데 그때는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4개가 나와야겠지. 그럼 베타까지 써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 그럼 이거 3개 가지고 근과계수 관계 한번 써볼게요. 세근의 합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이왕이면 문자 먼저 씁시다. 알파 플러스 2. 여기서 세근의 합 쓰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n이 나오죠. 그 다음 두근의 곱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요. 얘네 둘이 곱하면 뭐가 나와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 i가 나와요. 얘네 둘이 곱하면 뭐 나올까요? 알파 플러스 알파 i. 얘네들을 뭐 해주면? 더해주면 알파 i가 사라질 거고 몇 알파? 2알파 플러스 뭐가 나와요? 그럼 2알파 플러스 2는 뭐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나와야지. 마지막으로 세근의 뭐를 구해봐?
그럼 얘는 3개를 곱하면 방금 전에 둘이 곱하면 2라고 했고 거기다가 알파를 곱하니까 2알파가 되고 세근의 곱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b가 나와야겠지. 됐나요? 그럼 일단 이 식을 가지고 알파부터 찾아봅시다. 플러스 2가 넘어가니까 2알파는 마이너스 6이 돼서 알파가 얼마가 되겠네?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는 뭐가 되겠네?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b는 뭐 나오겠네? 요렇게까지 해서 7번 문제 근거계수 관계를 이용한 곱셈 공식 문제, 8번 문제 그 2차 방정식의 작성 문제, 9번 문제 켤레든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본 거예요. 그럼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가 우리 마무리 짓는 문제가 있는데 10번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3차 방정식이에요. 나름 x세제곱은 얼마라고 써있어? 1. x세제곱은 1은 한 허근 뭐라고 하자? 그럼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얘를 1을 뭐 하면 2항하면은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 근데 착한 사람 눈엔 여기 뭐가 보여야 된다고? 그럼 이게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의 공식이 돼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x-1 그 다음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왜냐면 둘이 똑같은 거니까 빼면 안 나오겠지.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0이니까 얘가 뭐가 되거나 또는 얘가 뭐가 돼야 돼? 근데 우리 지금 무슨 근을 찾는 거니까 자 그럼 오메가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 첫 번째 허근도 근이니까 여기다가 뭐 해서 대입해서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여기 허근이 이쪽이니까 여기다가 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데 여기 개수들이 모두 뭐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무슨 근 성질을 이용해서? 켤레근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면 다른 허근은 뭐가 되겠다? 오메가 바. 그럼 그걸 가지고 두 근의 합을 쓰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다? 1이다. 이해됐나요? 그럼 가봅시다. 1번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다. 오메가 몇 제곱? 40제곱 더하기? 오메가 20제곱 더하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1번 성질을 좀 이용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7단원 처음 할 때 이런 말 했어요. 7단원은 복습 단원이다. 7단원은 복습 단원이다. 지금 우리 3차 방정식 바로 앞에 풀이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단원을 복습하는 단원이고 여기 방금 전에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를 복습하는 단원이랬어요. 그럼 이 오메가 문제는 뭐를 복습하는 단원일까? 복소수 단원을 복습하는 거지. 복소수 시간에 우리 누굴 배웠지? i를 배웠어. i는 몇 개씩 순환한다고 배웠어? 왜 4개씩 순환하는 거야? i의 몇 제곱이? 4제곱이 뭐가 되기 때문에 4제곱이 1이니까 4개씩 순환하는 거야. 만약에 i의 5제곱이 1이었다면 i는 몇 개씩 순환하는 거야? 그럼 오메가 같은 경우는 몇 제곱이 1이니까 3제곱이 1이니까 얘는 몇 개씩 순환할 거다? 순환한다라는 말은 오메가를 곱할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딱 몇 개가 3개가 돌고 도는 거죠. 오메가 1제곱은 오메가가 될 거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거기다 오메가 또 곱하면 오메가 4제곱은 뭐랑 똑같아야 돼? 다시 오메가 5제곱, 6제곱, 7제곱 돌고 돈다는 거죠. 그럼 복소수 i에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수를 뭐로 나눴어요? 4로 나눴지. 4개씩 순환하니까. 근데 오메가는 몇 개씩 순환하니까? 그럼 얘를 뭐로 나눠야 돼요? 그럼 4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요. 2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고요. 요렇게 돼요. 잠깐만. 순서는 좀 꼬였지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얼마네요? 2번 가볼게요. 2번에 보니까 뭐부터 뭐까지 더하는 거냐?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점점점 오메가 몇 제곱까지? 11. 13579 11이네. 미안. 오메가 1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5제곱, 오메가 7제곱, 오메가 9제곱, 오메가 11제곱. 그럼 바꿀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5제곱은 나머지가 2니까 그렇지. 오메가 7제곱은 나머지 1. 오메가 9제곱은 나머지 없으니까 오메가 세제곱 1. 얘는 오메가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 마지막에 3개 보니까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2죠. 뭐로 사라져요? 여기도 3개를 묶어보니까 뭐로 사라져요? 그럼 1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돼? 마지막 3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모에 뭐라고 써있어? 오메가의 몇 제곱? 더하기 분의 분자는 뭐라고 써있어? 3오메가 제곱 더하기 2오메가다. 자 그럼 일단 분모부터 해결해버리면 오메가 10제곱 10을 3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얼마가 돼서? 1. 이렇게 되겠네. 분자는 일단 오메가 제곱은 그대로 쓸게요. 오메가 바 같은 경우는 얘를 좀 응용해보자. 여기서 누구만 이항해주면? 오메가. 그럼 오메가 이항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잠깐만 얘들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얘네들 뭐 한 거랑 똑같은 거야? 2합.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누구랑 똑같은 걸까? 오메가 제곱. 와우. 그럼 이건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3오메가 제곱에 2오메가 제곱을 더하니까 몇 오메가 제곱이고. 분모도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뭐가 있네? 오메가 플러스. 여기 오메가 플러스 1 있잖아. 이번엔 누구를 넘겨주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누구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아지겠지. 그럼 오메가 제곱 뭐 해버리면? 약분해버리면 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다시 한번요. 오메가 10제곱을 오메가로 바꾸는 거고 얘는 그대로 놔두고 오메가 반은 이 밑줄 친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하니까 뭐로 바뀔 건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근데 이게 처음 보는 모양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네 둘을 뭐 한 거랑 똑같으니까 2합.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똑같고 그게 뭐랑 똑같은 거구나?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럼 3 오메가 제곱에 2 오메가 제곱을 더하니까 몇 오메가 제곱이고 여기 오메가 플러스 1 써있네요. 오메가 플러스 1 얘가 넘어가니까 뭐랑 똑같은 거라서 마이너스. 약분해버리면 뭐만 남겠다. 마이너스.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잘 내다가 이 문제는 잘 안 내셔요. 왜 안 내냐? 애들이 외워서 풀어버리니까. 처음에는 안 외우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선생님 설명 듣고 이해가 됐다? 맞아요. 뭐 이해가 됐을지 모르지만 외웠냐고 물어보면 외운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숙제를 하거나 문제를 풀 때 개념부터 다시 외운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꾸 귀찮으니까 문제만 풀려고 그래. 그 문제가 당연히 안 풀리지. 안 외웠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외워주고 선생님이 쓰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지는 외우지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려워요. 근데 지들도 양심은 있거든. 그럼 어려운 거 이유를 찾아요. 뭐라고 찾아? 딱 한마디 하는 거야. 고등수학은 어려워요 선생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선생님들이 약간 화가 났어요. 애들이 안 틀리니까. 364번에 보면은 약간의 모양을 바꿔요. 원래는 x세제곱이 얼마였는데? 1이었잖아. 우리 위에서 풀 때는. 네. 근데 지금 364번에 보니까 x세제곱이 1이 아니라 뭐라고 써있어? 마이너스. 그럼 자 이거 문제가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근데 푸는 방법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이항하니까 x세제곱 플러스 뭐가 돼요? 착한 사람들은 여전히 뭐가 보여야 돼요?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럼 한 번은 뭐 해주고 더해주고 앞에 거 제곱 빼기 둘이 곱한 거 더하기 뒤에 거는 1쯤 되는 거야. 그럼 허근 오메가 허근도 근이니까 오메가를 여기다 뭐 해버리면 대입해버리면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예요? 두 번째로 아래쪽에서 여기다가 대입해주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요. 열심히 현우처럼 따라하면 외워질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지. 학원에서 외우고 하면 참 좋으니까. 그럼 이거의 한 근이 오메가라면 다른 언어는 오메가 바니까 두 근의 합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고 오메가 바도 얼마다? 1. 그럼 자 정리할게요. 이걸 보고 3개씩 순환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전에 3개씩 순환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세제곱이 얼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얘는 지금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i 같은 경우도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이거 보고 2개씩 순환한다고 안 하잖아. 얘를 한 번 더 제곱해서 뭐를 만들어줘야
4개씩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좀 유일한 함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양변을 그대로 뭐 해주자? 제곱해주면 오메가 몇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3개씩이 아니라 몇 개씩. 그렇지.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1번에 보니까 뭐 분해? 오메가 100제곱 분해. 분자는 뭐라고 써있어? 오메가 100제곱 플러스 오메가 100이지. 그럼 여기서 100, 100일, 102가 나왔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뭐로 나눠줘야 돼요? 지수들을? 왜냐면 6개씩 순환하니까. 그럼 100 같은 경우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남고요. 102는 나머지가 안 남아요. 101 같은 경우 나머지가 5개가 남아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오메가 4제곱은 누구에다가 오메가 3제곱 뭐를 곱한 거야? 오메가 그럼 여기 양면에 오메가 곱해주면 오메가 4제곱은 뭐랑 똑같은 거? 마이너스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6제곱은 방금 얼마나 그랬고? 예 오메가 5제곱은 양면에 오메가 뭘 곱해준 거? 제곱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또 이걸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 나옵니다. 어때요? 똑같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얘를 뭐 해주니까? 양 그럼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럼 분모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분자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네? 그럼 답을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2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오메가 곱하기 2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럼 일단 뭐 별 수 없죠. 전개 한번 해볼까요? 전개? 이렇게 곱하니까 몇 오메가 세제곱인데 4 오메가 2 오메가 세제곱인데 거기다 오메가를 곱하니까 2 오메가 몇 제곱.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와요? 4 오메가 4 오메가인데 오메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고 4 오메가 제곱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인데 얘 있으니까 마이너스 세제곱이고.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오메가 곱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되겠죠. 근데 방금 전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므로 얘는 뭐랑 똑같은 거고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은 뭐로 바뀌고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네요. 오메가 제곱은 얘네 둘을 넘겨주니까 뭐랑 똑같은 거 오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오메가. 그러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4 오메가 둘이 뭐해져? 사라져. 사라져 마이너스 4에 1 더하니까 답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정리만 하시면 되는 문제다. 마지막 3번 한번 가볼까요? 3번 뭐 더하기? 오메가 5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제곱 오메가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그럼 가볼게요. 오메가 5제곱 열심히 하는 거야. 써놓고 뭐랑 똑같은 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라서 요렇게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뭐 마이너스 써요 그냥. 그럼 얘를 정리하니까 어라? 이거 두 개 똑같은 거 맞지? 네 어디서 본 거 같아? 얘네 둘 뭐 해버리면 양 이항해버려. 왼쪽에 누구만 있고 예 이항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그럼 얘가 1이고 얘도 1이네? 그럼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얼마다? 네 이 왼쪽 거를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문제 풀 때 미리 시험지 규칙에 뭐 해보는 거예요? 써놓는 거예요. 써놓고 나서 보면서 푸는 거지 머릿속에 있는 거 이항하는 건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외운 다음 써놓는 거죠. 시험지 규칙에다가 써놓고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3차 방정식 얘기는 전부 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게 두 가지야. 하나는 뭐에 관계? 근거계수 관계. 두 번째는 3차 방정식 특이한 거.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쓸 때는 w라고 쓰지만 읽을 땐 뭐라고 읽는다? 오메가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도 애들이 외워서 안 틀리니까 마이너스 1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럼 숙제는 175쪽까지 하면은 다 끝나겠네요. 그 다음 시간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그럼 드디어 이제 속에서 8단원 들어가겠네. 다음 주에 8단원 하고 90단.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목이 시작돼서 근데 물 마시고 당연히 되죠.